홍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안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이번엔 국회 라이브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비극을 줄이기 위해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 대표 법안을 내신 분이죠. 국민의힘의 서정숙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간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축하드릴 일이 있는데, 아이낙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정대상을 이제 수상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여러 번 저희 뉴스 프로그램에 나오셨었고, 익히 이제 약사 출신이신 거 저희가 이제 알고 있고, 그런데 정계 입문을 하신 게 1993년이다라는 거 이번에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 민자당의 강남갑 당협 여성실장으로 입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30년의 세월이 이제 지났네요. 네. 정계 이제 오래 계셨는데. 비대대표 이제 이번 초선 의원으로 이제 지내시고 나서 받으신 상이라서 굉장히 또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 상당히 기뻤습니다. 제가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좀 현장감 있는 입법과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온 데 대한 또 어떤 평가가 아닌가 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당부를 알고 더 민생을 더 챙기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럼 대표 법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4월에 스쿨존에서 음주 사망 사고를 낸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우리가 익히 참 마음 아프게 접했던 뉴스, 그죠? 올 4월 8일에 대전에 스쿨존에서 만취 음주 운전차에 사고를 당 9살 배성아 어린이 또 같이 중상을 입은 3명의 어린이 사고를 저희가 접하고 저 또한 5명의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 입장에서 그 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네. 스쿨존에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그래도 지켜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에 일명 스쿨존 어린이 안전법, 그러니까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법안 개정안 내용은 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 그 음주 운전자의 얼굴과 또한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었는데요. 그 법 개정을 통해 음주를 하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한다는 사회적인 경각심을 좀 제고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즉시 그 법안을 냈었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예방보다는 처벌에 방점을 둔 개선책으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실제로 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좀 의문이 가시죠. 저희가 지난 민식이법이 벌써 3년째 시행되고 있는데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은 하지만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9살 성아 양의 죽음처럼 그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순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자의 사망사고를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식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그 이유로 이 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이런 인식이 사회에 확산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법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쿨존 인식이 이제 학교 위주로 제한되어 있는 게 이제 아쉬움이 크다. 이게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사안인데 실외 활동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그 어린이집의 경우가 100명 이상의 대형 어린이집만 스쿨존으로 그 지정 대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현실의 어린이들을 많이 더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법과 현실이 좀 그 동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제 그 학교들을 봐도 네. 지금 100명 이상 어린이집 2,925곳 중에 한 75%만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도 이미 25%의 사각지대가 있고요. 근데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쿨존 보호를 받지 않는 어린이집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초저출산 국가로서 출생률 0.7%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계 최저의 초저출생률을 기록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100명 이상 기준의 어린이집의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도 또 아이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데 많이 있는데 또 그 아이들은 대체 연령층이 낮은 영유아이거든요. 그래서 더 초등학생들보다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이 필요한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소외되어 있어서 스쿨존은 학교를 뜻하는 곳이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네. 영유아를 포함한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한 구역이라는 확대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걸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민식이법이 시행이 된 게 그 2020년 3월부터니까 3년이 지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네. 그런데도 그 스쿨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민식이법을 보니까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최대 그 무기징역입니다. 이 처벌이 좀 강화가 많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스쿨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점을 좀 더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 말씀에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징역 8년 이상이 선고된 적이 없고요. 아 없습니까? 예,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네. 예, 그 가족들과 그 주변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네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흡연과 비교해서 유독 음주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네. 네네. 근데 뭐 음주를 본인이 책임지는 범위에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데 본인이 책임지지 못하고 남의 생명까지 뺏었을 때는 이건 좀 엄한 형벌이 가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도 보면 또 남성들의 술 문화에서 술자리는 친목을 위해 필요한 자리라는 인식. 또 하나는 음주 사건을 일으킨 연예인들도 교통사고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렵지 않게 또 방송 복귀를 하고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네. 그러한 엄한 어떤 사회적인 의식을 좀 더 이렇게 저하시키는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고의로 그랬을 뿐은 없겠지만 이 네. 부분은 엄하게 그래서 양형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스쿨존에 관련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번에 그 정치 현안을 이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어제 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이제 표결 같이 참여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네. 자율투표에 이제 그 민주당이 맡겼었고 결과가 이제 뭐 가결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결과 이제 부결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그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게 방탄대오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현장에서의 이제 그 발언, 그리고 이제 과도한 검찰 수사가
이게 부결을 갖고 온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네요. 요 전반적인 상황 좀 그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윤관석 이성만의 체포 동의안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참 분노하고 우리 사회의 그런 정치권의 지도자권의 그런 물론 자기네 그 당내 투표였지만 그런 부도덕함 또 현금이 오고 가는 데서 상당히 분노가 일끓는 데 비해서는 어제 그 결과를 봤을 때는 그 한동훈 장관의 발언 때문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인식과 눈높이와 다른 민주당 내에 그 의원들의 인식의 전 한계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부결 처리된 그 과거에 지난 2월 말에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네. 또 그 방탄국회라는 국민 비판에 이번에도 또 길을 닫고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방증이라 보고요. 그분들은 마이웨이인지 아워웨이인지 계속 그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결 처리된 이재명 대표가 건재하는 날 그 당에서 같은 당 소속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킬 배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현장에서 이제 발언은 바로 이겁니다. 돈봉투 받은 민주당 의원들 20명이 표결에도 참여한다. 이제 표결 참여의 좀 부적절성을 이제 지적을 한 한 장관의 발언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의원을 좀 자극했다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한 장관의 현장에서의 발언 뭐 적절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한 장관의 현장에서 발언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바늘로 콕 찌르는 해당되는 그런 발언일 수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아주 괜찮은 전국을 찌르는 그 멘트였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조금 더 정직하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얘기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저는 좀 고양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제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또 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 또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염수를 그 음용 안전 기준에 맞추기만 하면 내가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오염수로 그 바다에 내보낼 그 설비 시운전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방류 시점이 정말 그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안전 검증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아직 그 국민 공감대 형성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용어부터 우리 사회가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을 냉각하기 위해 투입된 냉각수를 처리한 처리수가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처리수. 네, 저희 나라의 지금 모든 분야가 특정 집단에 의해서 그 집단이 원하는 네이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국민들도 또 때로는 언론들도 약간은 좀 방심한 상태에서 그 언어를 그냥 따서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엄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님도 답변하시다시피 또 정부는 어떻게 하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걱정해야 되고 최우선해야 되고 또 국제기구인 IAEA가 국제사회의 사회적 객관적 검증을 또 하는 기관이고 정부 입장은 그걸 촉구해서 그걸 밝히겠다는 거. 그 시각은 문재인 정부 또한 같은 표현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 사고가 안 나면 좋겠고 또 부득이 났을 때는 최선의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전제로 한일 우호 관계가 긍정적으로 나가야지 계속 공포를 조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내년 총선이 이제 10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 시기가
최근에 더 빨리 돌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20년 넘게 거주한 용인 수지에 지역 네. 사무소를 이제 차리셨죠. 네, 네. 내년 총선 출마의 그 의지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이제 바쁜 한 해를 이제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10개월 동안의 임기의 그 목표 네. 그리고 정치적 활동의 의원님의 그 어떤 성취하고 싶은 뭐 활동 목표랄까요? 네. 예,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21대 국회 들어와서 저 나름대로 로드맵을 전반기 2년은 정권 창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네. 정권 창출과 또 지방선거 성공을 위해서 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또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변으로부터 저의 의정 점수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이 지역구 출마해서 좀 의정활동 더 해야 되겠다. 국민에게 좀 더 봉사해야 되겠다. 현장감 있는 민생정치, 약자와의 동행 네.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수지구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좀 정치에 있어서 화려한 제스처나 그런 뭐 기교나 장기술은 부리지 않으려고 했고요. 부릴 줄도 모르고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성실한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어필할 각오로 그러한 마음으로 초지일간 수지구에서 그날까지 열심히 네.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이 이제 약사 출신이시니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그 의정 활동에 있어서 가장 뭐 신경 쓰시는 부분이신가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슬로건을 건 전인 건강한 정치에서 개인이 해결할 부분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라면 사회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은 사회적, 환경적 건강인데 그것이 이 사회 지도자들에서 특히 입법부에서 너무나 그 부분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입법부 일원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고 저라도 잘해야 되겠다. 우리 당이라도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네. 파워 인터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법안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논란에 대한 자세한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